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Part 2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파고다 토익 LC 600 기본 완성의 주지우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Day 5고요. 예, 파트 2를 나가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여기는 뭐 의문사, 의문문 1이라고 써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전체 파트 2의 개론에 대해서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 핵심 문제 유형도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exercise는 아시다시피 빈칸을 꽉꽉 채워 넣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 이게 끝나면 여러분 스스로 그 다음에 있는 프랙티스를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를 소환하시면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거로 그런 순서대로 가겠죠. 자, 일단 파트는 무엇인가 이거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파트는요 먼저 질문이 하나가 나와요. 영어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기가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쭉쭉쭉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그 세 개의 보기 중에 질문에 가장 적절한 응답을 딱 한 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니까 두 개는 오답이고 하나는 정답이 되는 거죠. 예, 총 25문제가 시험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질문의 상세 유형을 보시면요. 의문사,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볼 건데 예를 들면 우리말의 육하원칙이 있죠. who나 where, when, what, which, why, how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 바로 그게 Part 2에서는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일반, 특수, 의문문, 간접, 선택, 평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강의에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비중으로 보면 역시 이게 제일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이제 두 강으로 나눠서 나갈 계획이죠. 자, Part 2는요 우리가 사실 보기가 세 개가 A, B, C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답을 완전히 정답처럼 딱 내진 않고 또 오답도 진짜 이상하게 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속이고 약간 이런 출제위원들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오답이 많이 나오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들으면서 A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지우고 B 듣고 애매하다 그러면 세모하고 C 듣고 아니다 그러면 X하고 해서 지우고 세모 X 이렇게 해서 뭐 B번이 답이다 이렇게 남겨가면서 문제를 지워가면서 푸는 게 가장 점수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답 유형을 보실 텐데 첫 번째 유사 발음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연상 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어 불일치, 그 다음에 시제 불일치, 그리고 의문사 의문문에 yes, no, sure, of course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사 발음이란 거는 그 질문에 나왔던 어떤 발음과 되게 비슷한 발음을 보기에 넣었는데 그 보기가 정답이 아니고 그냥 약간 정답처럼 들리게 만드는 그런 장난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연상 단어는요. 질문에 나왔던 어떤 단어랑 되게 테마상 연결이 돼 있는 단어인데 실제로 붙여보면 두 개 말이 안 되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보기도 있고요. 주어가 안 맞는 경우, 시제가 안 맞는 경우 이거는 이제 예시를 보시면 알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건 사실은 되게 기본이에요. 예, 기본입니다. 그 의문사 의문문이라는 게 우리말로 치면 육하원칙이죠.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즉 who, where, when, what, which, why, how 이건데 여기다가 우리도 네, 아니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누구니? 네. 너 이름이 뭐야? 아니요.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영어도.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답이 나온다. 이런 질문인데 그럼 오답이다. 라는 그냥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유사 발음 오답인데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Okay, so have you already completed the report? 보고서를 벌써 다 끝내셨나요? 근데 대답을 보니까 one of our competitor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화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completed이라는 부분과 competit이라는 부분이 어때요? 발음이 겹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헷갈리면 괜히 뭔가 비슷했던 거를 하나 그냥 툭 고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답을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오히려 이걸 피해갈 수가 있겠죠.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상 단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질문이 Where is the museum? 박물관 어디 있습니까? 대답이 이래요. A new exhibit just opened last week.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말로 딱 써놓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두 단어가 너무나 긴밀한 연결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박물관 그럼 당연히 전시를 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못 모르고 이걸 답으로 골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낸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질문 보세요.
How did you enjoy your stay at our hotel? 자, 저희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How did you라고 했는데 대답이 She stayed lat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아예 안 맞는 경우는 당연히 오답 처리를 한다. 그리고 다음 걸 보시면 시제가 안 맞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Did Miss Chambers explain our health insurance benefits to you? 자, 내용보다 일단 보시면 did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했냐고 과거형으로 물어봤는데 대답이 Yes, she does로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시제가 안 맞는 거죠. 우리말로 치면 이거죠. 식사하셨어요? 저는 밥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로 물어봤는데 갑자기 현재형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오답 처리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 의문사 문문에 yes, no, sure, of course 등으로 대답한 오답. 이건 쉬워요. 질문이 when으로 시작하죠. When will Mr. Kim return from the conference? 근데 대답이 yeah 이러는 겁니다. 이건 오답이죠. 예를 들면 언제 돌아오세요? 네! 이건 전 세계 언어에서 되는 언어가 없습니다. 완전히 오답이야. 이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정답 유형이란 것도 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구원투수 같은 겁니까? 실제로 이제 어떠한 질문을 하든 간에 사람이 가장 피해가기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모른다고 발뺌을 하는 거죠. 그럼 저쪽에서는 물어본 사람이 좀 민망하겠죠. 그럼 더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왔든 간에 보기에 만약에 이런 종류의 영어 표현이 나와 있다면 그 보기는 정답이다.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예시를 좀 보실까요?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라는 표현으로요. 첫 번째 뭐 I don't know라든가 I have no idea 이렇게.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물어보든 간에 뭐 그냥 I don't know. 예를 들면 뭐 How much is this? 이거 얼마야? 근데 이쪽에서 I don't know or I have no idea.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대화가 거기서 끝나죠. 그러니까 이 대답은 사실 질문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대화를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거의 다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 뭐 출제위원들이 다 모르겠어요만 출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꼭 여러분께서는 교재에 있는 이 표현들을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막 달달달 막 읽으셔서 외우셔야 되고 제가 여기서 몇 개만 소개를 드리면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아는 바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It hasn't been decided. 그건 결정된 게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든가 We haven't decided yet. 우리는 결정을 아직 못 내렸습니다. 또는요. I'm still deciding. 저는 여전히 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정답도 많고요. 또 하나는 뭐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럼 사실 내가 모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I haven't been told yet. 아직까지 말을 들은 바가 없고 또 하나는 I haven't been notified yet. 알림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라는 표현이고요. 확인해 볼게요란 말도 제가 모르니까 확인을 해본다고 하겠죠. 그런 말이 바로 let me check 이나 or I'll find out 또는요 I'll go see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라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떠넘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Why don't you ask James? 제임스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나는 잘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제임스 자리에다가 뭐 Peter, John, Tom 뭐라고 해도 전부 다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말로 뭐 James might know. 제임스가 아마 알 겁니다. 라든가 James would know. 제임스가 아마 알 겁니다. 라든가 James should know. 제임스가 분명히 알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요. 이런 식으로 정답을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It depends라는 표현은 그때그때 달라요란 말인데 이런 표현은 정말 나오면 거의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아예 외우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직 해보지 않았어요라 읽어드릴까요? I haven't read it yet.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누구 쓴 보고서는 어때? 근데 이쪽에서 I haven't read it yet.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그 한마디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깜빡했어요나 기억이 안 나요란 말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I forgot 이라든가 It completely slipped my mind입니다. slip 이란 말은 미끄러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ind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졌다.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바로는 아니에요. 영어로는 뭐 not that I know of 그리고
not that I'm aware of 라는 표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말하기 일러요라고 해서 is too soon to tell 또는 is too early to tell 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입니다. 자, 근데 파트 2 정답에서 사실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우회적인 응답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되묻는 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문을 보시는 게 훨씬 빠른데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질문이 When will the new branch open in Chicago? 라고 해서 질문이 when으로 시작했죠. 그럼 우리가 사실 그냥 언제냐고 물어봤으니까 예를 들면 뭐 tomorrow라든가 아니면 뭐 next week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The details haven't been worked out. 세부 사항은 아직 계획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말은 무슨 말과 가깝습니까?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죠. 한마디로 이 말이 이 말입니다. I don't know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죠. 와, 이거 맞히기 진짜 어렵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그러니까 패턴이 나올 때는 앞에 뭔가 약간 감탄사 같은 게 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oh 이런 말이죠. Oh, the details haven't been worked out.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계획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어떤가요? 되묻는 응답. 이것도 원어민이 아니고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영어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How about creating a new motto? 새로운 모토를 만드는 게 어때요? 라고 해서 뭔가 제안을 했는데 만약에 쉽게 내려면 뭐 그냥 sure이라든가 of course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뒤뚱딴지 같이 do you think they will attract customers? 라고 해서 그게 고객들을 유인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자세한 무슨 어떤 뜻도 잘 모르겠죠. 근데 이러한 형태로 정답을 꽤 많이 내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실제로 물어봤는데 다시 물어본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깜빡 이게 정답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기가 A, B, C가 지나는데 전혀 모르겠네요, 정답을. 그럴 때는 차라리 다시 물어본 그 보기를 찍는 게 훨씬 정답률이 높습니다. 왜? 걔가 정답인데 못 알아들었을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풀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걸 볼까요? 토익 핵심 문제 유형인데 먼저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en is your flight?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보기가 있는데 A랑 B랑 C번이 있습니다. 자, A번에 It takes 8 hours by plane. 자, 지금 비행기로 8시간이 걸립니다라고 나와 있고 B번 보시면요. to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로라고 나와 있고 C번에는 tomorrow at 10 a.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로 it takes 8 hours by plane. 이 말은 언제냐는 말은 적합하지 않고 사실은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아마 how long 정도?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to San Francisco라는 말 자체는 어디로 가냐 정도.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C번 하나만 실제로 여기에 정답이 되겠죠. Tomorrow at 10 a.m.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딱 들으실 때는 어떠한 의문사로 물어봐야 실제로 얘가 정답이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어색한 보기를 좀 걷어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어떤가요? where이죠, 이번에는요. Where is the cafeteria? 자, 식당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A번에 It's down the hallway. 저기 복도 끝에 있는 저쪽입니다. 이거는 정답이 되는데요. 두 번째, The food is delicious. 음식이 맛있습니다 라고 나왔죠. 아까 오답 유형 중에 뭐가 있었어요? 그냥 연상 단어 같은 게 있었죠. 예를 들면 카페테리아가 식당이니까 식당 그러면 음식이 떠오르고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괜히 고를 것 같으니까 B번을 이렇게 낸 겁니다. 이렇게 엮어서 약간 연결을 시킨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꼬시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워가면서 문제를 세심하게 풀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C번에 at 11 이러고 나왔습니다. 예. 11시 이렇게. 이게 11시란 말이 나온 이유는 글쎄요. 카페테리아에서 뭐 식사를 하는 시간이 보통 점심시간이 11시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꼬셔본 것 같은데 사실 얘는 질문이 where이면 말이 안 되고 when이어야겠죠.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해주시면 실력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exercise 시간이 됐네요. 예, 제가 지금부터 음원을 틀어드리는데 저는 한 번만 틀어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뭐 멈췄다가 다시 플레이하시면서 3번 정도까지는 들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빈칸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한번 여러분 꽉꽉 눌러가지고 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 하고 저랑 한번 봅시다. 자, 1번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Number 1. When will the lecture be over? A. Over here. B. Soon, I believe. C. In half an hour. 네, 자, 꽉 채우셨나요?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When will the lecture be over? 자, 뭔가 뭐 when will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A번 같은 경우는요. A. 아마 Over here. 이걸 제일 잘 적으셨을 것 같아요. Over here. 그 다음 B번이 B. Soon, I believe. soon아 뭐라고 나왔고 C번이 C. In half an hour. in half an hour. 오케이, 자 봅시다. 정답보다 유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자, 질문 이렇습니다. A. When will the lecture be over? 자, 강의는 언제 끝납니까?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be over, 끝나다. 자, A번 보니까 over here 이렇게 나왔죠. 자, 사실은 이건 왜 나왔겠습니까? 똑같은 발음을 그냥 반복한 거예요. 질문에 over이 있으니까 보기에 또 over이라고 내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B번 보시면요. soon, 곧, I believe 겁니다. 곧, 내가 알기로는 곧이라고 해서 그때 곧 끝난다라고 정답을 하나 만든 거고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in half an hour. 오케이. hour이 1시간인데 half an hour이니까 30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절반으로 잘라서. 그래서 30분 후에 끝납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C가 가능하고 A번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의문사에 보면 항상 이렇게 의문사 있죠?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동사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거기가 진짜 핵심이다. 예,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 빈칸이 있고 저 앞에는 뭐 are the extra라고 써 있는데 마찬가지로 멈췄다가 플레이했다가 한 3번, 4번 해보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갑시다. 준비, 시작! Number 2. Where are the extra folders? A. Aren't there some in the supply cabinet? B. Some extra pens, too. C. In the top drawer.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나왔었어요. Where are the extra folders? 이거는 비교적 좀 들렸을 것 같은데 A번 보면요. A. Aren't there some in the supply cabinet? 일단은 여러분 귀에 뭐 supply cat 뭐 이건 들렸을 때 앞에 뭐가 뭐 안 뭐라고 이렇게 좀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B. Some extra pens, too. 오히려 이게 조금 듣기 편했을 것 같고 C. In the top drawer. 이것도 약간 그러네요. 오케이, 자 보십시오. 짠, 이렇습니다. 자, 봐봐요. 질문이 이거예요. Where are the extra folders? 자, 폴더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종이 같은 걸 껴놓는 그런 폴더 같은 거. 자, 근데 어쨌든 남은 것들 어디 있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 있냐는 거죠.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A번 보시면 자, 여기서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들어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Aren't there some in the supply cabinet? 처음에가 Aren't there 안때 이렇게 들리죠. Aren't there some in the supply cabinet? 그래서 안때가 뭐지? 라고 하지 마시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성우분은 미국 성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쪽 영어를 쓰시는 분들은 중간에 껴있는 이런 R 발음 있죠. 이런 거는 하질 않습니다. 발음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때 이렇게 발음을 해요. 여기 있는 R도 안 하는 거죠. 어디가요? 영국, 호주 이런 쪽 영국 영어 쓰시는 분들. 그래서 aren't there some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aren't there some 이렇게. So aren't there some in the supply cabinet?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들어보시면 약간 들릴 거예요. 봐봐요. Aren't there some in the supply cabinet?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규칙만 아시면 일단은 조금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B.
Some extra pens, too. 자, 이거는 똑같은 말 그냥 반복시킨 겁니다. 봐봐요. extra 그리고 extra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고 마지막 C번을 보시면 C. In the top drawer. 봐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n the top drawer. 마지막에 있는 R 발음을 안 하시죠. 이분이 아까 그 똑같은 성우니까 as a in the top 원래라면 이제 drawer이 되겠지만 in the top draw라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자, 어디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일단은 그 탑 drawer니까 맨 위에 있는 그 맨 위에 있는 서랍 있죠. 거기 안에 들어있다 괜찮고 그 다음에 A번 보시니까 aren't there some in the supply cabinet? 그 어떤 그 비품 캐비넷 안에 들어있지 않아? 라고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다시 물어보는 식의 이러한 정답들이 최근에는 꽤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좋습니다. 바로 다음 거는요. 빈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조금 괜찮겠네요. 그리고 보기가 3개가 있죠. 자, 한번 성심성의껏 3-4번 반복하시면서 꽉꽉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시작! Number 3. When should the package be sent out? A. Once you confirm the address. B. At the post office. C. As soon as possible. 네, 먼저 질문은 이랬습니다. When should the package be sent out? 오케이. When should 라고 나왔었고요. A. A번은 Once you confirm the address. 일단 여러분 뭐 address만 들리는데 앞에가 조금 이렇게 소리가 물렸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B. At the post office. 이건 알겠어요. 그렇죠? C. C번은 As soon as possible. 이건 되게 유명한 표현이죠. 예, 자 봅시다. 먼저 이렇습니다. 자 질문이요. When should the package be sent out? 입니다. 자 send out 이란 말이 뭐를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when should the package 이게 뭐 예를 들면 소포 같은 겁니다. 이 소포나 이런 그 포장된 어떤 그 보낼 것 있죠. 이게 언제 내보내져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제 이게 내보내져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자 A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까 살짝 오디오가 물렸던 게 이겁니다. once you 이렇게 once you 이렇게 그래서 once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인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였어요. Once you confirm the address. 이렇게요. Once you confirm the address. confirm이란 말은 확인하다죠. 그래서 자 일단 당신이 주소를 확인하시고 나면이라고 나왔던 게 바로 A번이고요. 그다음 B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답이죠. At the post office. 이거는 질문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when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마 where이어야 당연히 간신히 말이 되겠죠. 자 C번에 보니까 이거 좋죠. As soon as possible. 정말 영어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제 보내줘야 됩니까?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빨리라고 해서 정답은 바로 이 친구가 되겠고 근데 하나 더 비밀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패키지 같은 거를 보내는 데가 보통 우체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연상 단어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좀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B번 오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자 보니까 빈칸 did Gary 빈칸 the invoice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에 3개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심성의껏 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가겠습니다. 시작. Number 4. Where did Gary put the invoice? A. Yes, I like his voice. B. You should ask him. C. On his desk. 일단은 이게요. Where did Gary put the invoice?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 A. A번이 Yes, I like his voice. 뭔가 간지러운 얘기가 한번 나오고요. B번 보시면 B. You should ask him.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C번 C. On his desk. 자 보시죠. 이거 되게 깔끔한 문제입니다. 자 질문이 이랬어요. Where did Gary put the invoice라고 나오는데 자 Gary가 어디에다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디에다가 put 했습니까? 이거예요. invoice란 말은 우리말로 송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송장. 송장이 뭐냐면 영수증 같은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을 이렇게 거래 같은 거 할 때 이거 송장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송장. 자 그래서 Gary가 송장을 어디다 놨어요? 그죠? A번에
yes 하고 갑자기 I like his voice. 그다음에 자, 봐봐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오답이죠. 왜? 자, 의문사 의문문 우리말로 치면 육하원칙 같은 말에는 절대 뭐로 대답할 수 없다. 네, 아니요, 그럼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A번은 당연히 오답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되게 그 무서운 사람이네, 그렇죠? 나 걔 목소리가 좋아. 이런 목소리가 좋아. 자, 보니까 여기 있는 이 voice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voice랑 발음을 그냥 반복시킨 겁니다. 이런 거였어요. 자, B번 보니까요. You should ask him 이렇게 나왔어요. 그에게 물어봐야 해. 네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봐봐요. 어디다 놨어? 걔한테 물어봐야지. 라는 얘기는 나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So I don't know 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딱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번은 아주 모범 답안이죠. 어디다 놨어요? On his desk. 책상 위에다가요. 그 사람 책상 위에다가. 왜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겁니다. 자, 5번입니다. 빈칸 하나 있고 뒤쪽으로 쭉 있군요. 오케이. job opening이란 말은 보통 그 일자리 정도 뜻합니다. 일자리. 알아두시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준비 시작. Number 5. When do you expect to post the job opening? A, At the end of the month. B, Sometime this week. C. Yes, we just opened.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은 이렇습니다. When do you expect to post the job opening? 이쪽은 좀 무리 없이 잡으셨을 것 같고 A, A번은요. At the end of the month. B, Sometime this week. 오케이. C. Yes, we just opened.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아닌 게 있는데 하나가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질문이 이거였어요. When do you expect 이렇게 자 언제로 당신께서는 자 expect란 말은 예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당신께서는 언제로 예상하세요? To post the job opening. post란 말은 보통 게재하다 정도? 어디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일자리를 언제쯤 그 포스트 할 거로 예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A번에 at the end of the month 이번 달 말에요 라고 해서 가장 정직한 대답이고 B번에 sometime this week 이번 주 언제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도 괜찮은 대답이에요. 마지막 쓰면 보니까 갑자기 네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의문사 의문문에 yes, no, sure, of course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실제로 보시면 뒤에도 장난을 또 쳤어요. We just opened. open이라는 이 발음이요. 사실 여기도 있죠. open 이렇게. 실제로는 이것도 노린 겁니다. open. 발음 반복시켜서 다시 한번 오답을 한번 노려본 거죠. 근데 얘가 너무 세서 아무도 정답이라고 생각을 아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씩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직접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죠. 여러분께서는 뭘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바로 다음에 있는 practice를 전부 다 풀어보시고 저를 잠깐 멈추시고 그 다음에 다 풀고 나면 다시 재생 누르셔서 저를 소환하시면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화이팅! 네, 어떠셨나요? 처음이라 뭐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한 문제 한 문제 제가 해설을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만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정답이 몇 번일까 한 번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자, 시작! Number 1. When should I start mailing out the invitations? A, I think tomorrow. B, That sounds inviting. C. At the post office. 이제 조금 어떠세요? 아까 고르셨던 것과 똑같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자, 질문은 이랬습니다. 정답은 A번이었고요. 자, 질문이 먼저 when 하고요. Should I start 하고 mailing out the invitations라고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언제라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일단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언제 일단 그 mailing out, mail out이라는 거는 이제 우편 같은 거를 내보내는 건데 이거를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가자 A번에 I think tomorrow 라고 사실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B번 보시면
That sounds inviting 이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솔깃한 얘기군요. 이 정도의 뜻이에요. B번이요. 근데 일단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왜 이걸 냈냐는 거죠. 사실 invitation에 있는 이 초대하다란 말과 여기는 invite란 말이 발음이 사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엮어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보시면 at the post office라고 나왔죠. 자, post office가 당연히 메일이란 말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연상시켜서 한번 좀 우리를 틀려보게 하려고 낸 게 바로 C번이 되겠습니다. C번 같은 경우는 질문이 when이 아니고 당연히 where이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실력 향상을 빨리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두 번째는 과연 어땠을까? 두 번째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 쫑긋 하시고 자, 시작! Number 2. Where should we send these machine parts? A. There are 5 parts. B. To the storage facility. C. Yes, we did it. 자, 정답은 B번입니다. 질문이 이거였죠. Where should we send these machine parts?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 where이라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동사가 어디 있냐면 where should we 하고 send입니다. 어디다가 보내야 되죠? 어디다가 보내야 돼? 자, 그거를 생각하시고 문제를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A 하고 나오는 게 There are 5 parts. 5개가 있어.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거는 저 뒤쪽에 있는 이 parts랑 여기 있는 parts랑 어때요? 발음이 똑같죠. 이렇게 오답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하고 to the storage facility. 보통 이게 저장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다가 보내야 됩니까를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A, B, C를 들으신다면 Where should we send? 하고 B번에 to 어디라고 했을 때 정답이 이렇게 맞힐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where should we send? 이거 어디다 보내야 됩니까? 라고 하자 갑자기 뜬금없는 yes가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어디다가 보내야 되냐는 얘기는 지금이나 앞으로를 뜻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시제도 어때요? 우리가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나왔습니다. 시제도 틀렸어요. 쌍쌍바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답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3번입니다. 3번도 한번 들어보시고 캐주얼하게 한번 편하게 정답 골라보시겠습니다. 갈까요? 자, 시작. Number 3. When are the clients from Tokyo leaving? A. Tonight at 9:30. B. At the airport. C. I used to live in Tokyo.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이름이 나오는군요. 자, 정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질문이 이래요. When are the clients from Tokyo leaving입니다. 오케이. 자, clients란 단어는 바로 고객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언제 도쿄에서 오신 고객님들께서 언제 떠나십니까?예요. 자, 그래서 언제 비동사 ing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비동사 ing를 붙였을 때는 가까운 미래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자, 언제 떠나실 예정입니까? 라고 하자 A번에 tonight at 9:30 라고 해서 정확한 시간이 나와 있죠. 얘가 정답이고 B번에 at the airport 라는 말은 왜 나왔겠어요? 사실 질문이랑 맞지 않는 거를 포함해서 도쿄에서 오신 분들이 떠나면 주로 어디를 보기 설마 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비행기라는 말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뭔가 공항이나 이런 걸 내서 좀 연상 단어 이렇게 꼬셔보는 그런 게 바로 B번이 되겠고 자, C번에 보니까 이건 뭐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I used to live in Tokyo 라고 해서 도쿄 그냥 장난으로 도쿄 시마스 자, 이렇게 나왔던 게 바로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A번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4번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준비 시작. Number 4. Where did you take this picture? A. At Jenna's retirement party last year. B. She's a good photographer. C. An expensive camera. 네, 이번 거는 정답이 몇 번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짠! 이렇습니다.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질문이 이렇군요. Where did you take this picture? 너 이 사진 어디에서 찍었어? 이겁니다. 자, 질문이 일단 where로 시작했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네가 어디서
이 사진을 찍었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take a picture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표현이죠. 그냥 사진을 찍다 이런 식으로. So where did you take this picture? 어디서 찍었어? 라고 하죠. A번에 at 하고요. Jenna's retirement party last year. 작년에 있었던 이 제나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그 retirement party. 은퇴식이에요. 은퇴식, 은퇴 파티 작년에 있었던 거기서 찍었다라고 해서 정답이 A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Where did you take this picture? 어디서 찍었어? B번에 이 she는 누굽니까? 안 되죠. 봐봐요. Where did you? 너 어디서 찍었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녀는 말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바로 오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She's a good photographer. 그녀는 좋은 사진사야. 자, 생각해봐요. 사진이란 말과 또 사진사란 말과 연결까지 시켜가지고 B번은 정말 우리를 어떻게 낚아보려고 했던 그런 보기가 되겠고 시험 보니까 an expensive camera. 이 얘기는 딱 봐도 알겠죠? 사진 하면은 카메라라고 연상 단어입니다. 한 번쯤 골라줘. 이런 식으로 오답을 낸 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A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바로 5번으로 가보시죠. 자, 5번도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가시죠. 시작. Number 5. When's the renovation supposed to be finished? A, Yes, I suppose so. B, He's the new designer. C. Early next month. 좋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C번이었습니다. 자, 질문이 이렇군요. When's the renovation? renovation은 보통 개조나 보수공사 같은 거죠. 자, 그래서 when's the renovation supposed to be finished? 자, be supposed to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언제 이건 is입니다. 줄인 거예요. When is 하고 the renovation supposed to be finished. 언제쯤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자 A번에 A 하고요. 갑자기 yes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건 지워야죠. 그렇죠? 오케이. 언제야? 네. 이거 아닙니까? 오케이. The end. 자, 그리고 또 하나 발음도 반복됐습니다. suppose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고요. 비원 보시면요. he라고 나오죠. 잘 봐요. When's the renovation supposed to be finished. 자, 이 개조 공사는 언제 끝나요? 라고 했는데 자, 그는요. 그럼 그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he's the new designer. 알겠다 이제. 그렇죠? 레노베이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보통 디자이너나 어떤 그 뭐랄까 인테리어 디자이너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상 단어를 뿅 껴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고르게끔 만드는 그런 오답이고요. 10번에 early next month입니다. 바로 다음 달 초죠. 이게 완벽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So, 정답은 C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거 보시죠. 6번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금 전에 풀었던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막 아주 아니면 X 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애매하면 세모 치시고 완전 맞으면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보통 X도 되고 세모도 되고 X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X가 두 개고 세모가 하나면 그 세모가 정답이겠죠. 그리고 뭐 X가 하나 있고 세모가 하나 있고 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 그럼 그 동그라미가 정답일 거고 이런 식으로 막 지워가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꼭 명심하시고 6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시작. Number 6. Where's the best place to buy furniture? A, a nice sofa. B, no, it's not very cheap. C, try the furniture store on Michigan Avenue.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공개하자면 바로 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질문이 이거예요. Where is the best place to buy furniture? 자, 가구를 사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자 A번에 a nice sofa. 이 얘기는 왜 나왔겠습니까? 그쵸. 바로 가구랑 소파가 연관 있는 단어라 그냥 낸 거고요. 그 다음 B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듣자마자 바로 알죠. Where is the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B번에 no 하는 순간 그냥 여기는 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사 만약에 내가 진짜로 그 C번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니고 만약에 C번을 세모로 남겨놨다면 충분히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는 문제죠. 자, C번은 뭐라고 나왔나요?
try the furniture store on Michigan Avenue라고 나왔습니다. 자, 미시건 애비뉴는 그냥 미시간 로 정도 됩니다. 오케이, avenue 로 정도. 자, 거기에 있는 furniture store로 try 가보시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best place 가장 사기 좋은 데는 바로 거기 있다. 뭐 이 정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정답이 C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7번 보시겠습니다. 별표가 쳐 있네요. 난이도가 좀 있다는 얘기겠죠?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갑시다. 시작. Number 7. When will you publish the book? A. Yes, I'm reading it now. B. Not for another month. C. A few weeks ago. 그렇다고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정답은 입니다. 자, 먼저 질문이 이랬습니다. When will you publish the book? 자, 당신께서는 언제 책을 출판하실 예정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자 A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Yes 하는 순간 우리는 아니야 이게 지웁니다. 그리고 When will you publish the book? 책을 언제 출판하실 겁니까? B하고 자 봐봐요. Not for another month 이겁니다. 자, not for 이란 말은 얼마 동안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한 달 동안은 아니다. 즉 그 다음 달이 지나서다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B번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도요. 일단 X 해놓고 하다못해 애매하면 세모 정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C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보시면 완전 말이 안 되는 게 질문은 이거예요. When will you publish the book? 언제 하실 거예요? 미래죠. 대답이 어때요? A few weeks ago. 과거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렇게 되면 남은 B번이 당연히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다음 한 달 동안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달이나 되어야 합니다. 라는 뜻으로 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정답은 B번이었고요. 자, 8번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8번 가시죠. 준비, 시작. Number 8. Where are the instructions for assembling the chairs? A. It's under construction. B. I don't need to sit down. C. On the box in the corner. 좋습니다. 자,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짠 이렇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어요. Where are the instructions for? 자, 혹시 설명 어디 있어? 이겁니다. 설명 어디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assembling the chairs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이 뭐를 위한 것이냐면은 조립하는 거를 위한 것입니다. chairs, 그러니까 의자를 이렇게 조립하는 거를 위한 그 instructions는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번에 it's under construction 이렇게 나오거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where are the instructions? It's under constructions. 오케이. 발음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낸 겁니다. 장난친 거죠. 그다음 B번 보시면요. 자, where are the instructions? B번을 보니까 I don't need to sit down. 나는 앉을 필요 없어. 이건데 사실 얘는 여기 있는 의자와 약간 연관돼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고요. 마지막으로 Where are the instructions for the assembling the chairs? 어디 설명서 있어라고 하니까 C번에 On the box in the corner. 저희 구석에 있는 박스 위에 있어라고 간결하게 대답을 했군요. 자, 오답이고 C번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독이야 청청하리라. 자, 9번 보시겠습니다. 9번도 한번 가보실까요? 먼저 집중하시고 다 같이 마음속의 정답을 골라보시겠습니다. 갑시다. 시작. Number 9. When do I need to return to the office? A. By 4 at the latest. B. Turn left, please. C. Thank you for your offer. 뜬금없는 감사합니다가 나왔네요. 자, 정답은 이렇습니다. A번. 자, 질문 보시면요. When do I need to return? 이거야. 제가 언제 return 해야 합니까? return이란 말은 뒤에다가 무슨 물건 같은 걸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사실 뭐 반품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내가 언제 오피스로 돌아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when do I need to return? 제가 언제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자 A번에 딱 나왔습니다. By 4, 4시경까지. At the latest. 참고로 at the latest란 말은 늦어도입니다. 뭐요? 늦어도 이렇게. 그래서 늦어도 4시까지는 돌아가세요.
이런 얘기고요. 네, B번은요. Turn left, please라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사실 왜 나왔냐면요. 질문에 When do I need to return? 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 발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B하고 turn이라는 말을 다시 반복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장난을 쳤다. 이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When do I need to return? 제가 언제 되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자 C번에 Thank you 라고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오죠. 오케이. 더군다나 offer의 이 off가 office랑 약간 발음이 겹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는 출제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오, 그들의 검은 마음. 자,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점점 종착역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힘 좀 내시고요. 가보시죠. 자, 시작. Number 10. Where did this seminar take place? A. On April 2nd. B. It was held at headquarters. C. That's very similar. 우리는 뭔가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짠 이렇습니다. 자, 질문이 이거였어요. Where did the seminar take place? 세미나가 이제 세미나를 뭐라고 해요? 세미나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did the seminar take place? 열렸습니까? 한마디로 세미나가 어디서 열렸습니까? 라고 하자 A하고 on April 2nd. 봐봐요. April 2nd는 4월 2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이 where이 아니고 when이어야겠죠. 이럴 수가. 그 다음에 자, where did the seminar take place? 어디서 열렸습니까? B하고 it was held at headquarters입니다. 자, 참고로 headquarters란 말은요. 본사입니다. 본사. 자, 그래서 그것은 본사에서 열렸었습니다. 라는 아주 정직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where did the seminar take place? seminar 이라고 하자 C번에 that's very similar. seminar similar 이라고 해서 발음을 반복시킨 게 장난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 A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고 C번은 similar, seminar 이렇게 발음을 반복시킨 그런 장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11번이 되겠습니다. 11번도 가보시죠. 자, 화이팅! 시작! Number 11. When will the fax machine be repaired? A. We're all prepared. B. Later today. C. Please fax me the documents. 점점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자, 11번은 정답은 이렇습니다. 자, 질문이 이거였죠. 자, when will the fax machine be repaired? 라고 해서 자, 언제 하고요. 자, 팩스 머신이 고쳐집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A하고 We're all prepared. 우린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자, 뭐가 이상하죠? 이제 좀 알겠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repair이랑 그 다음에 we're all prepare 이라는 발음을 또 장난을 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오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자, when will the something be repaired? 언제 고쳐집니까? 라고 하자 B번에 B 하고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였죠. Later today. 오늘 좀 늦게요. 가장 알아듣기 쉽고 짧고 간결한 그런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when will the fax machine be repaired? 언제 팩스 기계가 수리가 됩니까? 라고 하자 C번에 깜짝이야. Please fax me. 나한테 팩스를 보내. 빨리 보내. 이러면서 자, 이거는 사실 그냥 진짜 똑같은 말을 한번 반복을 해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죠.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정답은 B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12번 별표까지 쳐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Number 12. Where can I find the menu? A. I'll get you one right now. B. The restaurant is pretty new. C. Research findings. 이럴 수가. 오케이. 자, 정답은 이렇습니다. 자, 오케이. 자, 질문 이거였어요. Where can I find the menu? 제가 메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보세요. 어디에 찾을 수 있냐? 자, 그럼 보통 우리가 뭐라고 예상하겠어요? 뭐 여기요, 저기요, 테이블 위에요, 저쪽에요. 예상을 깨고 나온 게 A번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I'll get you one right now. 제가 그냥 하나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A번을 듣고 뭐지? 라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표기를 했다면 B번을 듣고 Where can I find the menu? 근데 B번은 정말 이상하죠. The restaurant is pretty new. 또 menu, new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Where can I find the menu? C. Research findings. 이건 정말로 아무 감이 안 오죠. 이랬다면은 남았네 하고 A번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에 익숙해지시는 게 더 빠르죠. 봐봐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제가 가져다 드리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가 아니고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리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의외성 답변이 나온 게 바로 A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앞에 약간 감탄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Where can I find the menu? 메뉴 어디서 찾죠? I'll get you one right now.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A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봤는데 일단은 정답이 되고 오답이 되는 어떤 형태들을 제가 처음에 쭉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exercise와 practice를 통해서 직접 적용을 해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익숙해져 나가면서 내가 지워가면서 풀면서 정답률이 쭉쭉쭉쭉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의문사 의문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복해서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00 기본 완성 LC 주주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